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 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공정기회를 박탈당한 데 대해서 분노하는 시민들을 모아가 집회를 이제 21일 날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몇 명 간다고 신고했어요? 이번에 이제 처음에 5,000명을 이제 하려고 서울지방경찰서에 갔었는데 그게 이제 질서 유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0명당 뭐 한 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0명, 10명당 한 명일 겁니다. 10명당 한 명인데 5,000명이면 이제 500명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채우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한 2,000명 정도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언론사에 보도 자료도 이제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한 5,000명 정도 이제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경찰청에는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예. 또 밖으로는 또 2,000명 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겠죠. 뭐 밖으로 얼마 하든지 간에 실제 온 사람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또 외면할 거라고 보여요. 저희가 이번엔 보도 자료를 열심히 한번 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자료를 열심히 뿌리는데 주제가 다 현 정부의 다 좀 예민한 치명적인 거라고. 아킬레스건 같은 주제들이라 가지고 저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게 묵고 살기 힘들다라는 우리 진짜 진실된 우리 민초들의 목소리가 가장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각 분야에 어떤 분은 전화 오셔가지고 뭐 안보를 규탄하겠다는데 그 민생 규탄 코너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생존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경험한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뭐 우리나라에 넘쳐나는 뭐 문재인 규탄, 정치 규탄, 안보 규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입시 이야기할 분하고 로스쿨 같은 로스쿨 같은 거 이야기할 분을 좀 한 분씩 좀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옆에 타다 택시가 지나가서 저게 뭐냐니까 타다인데 불법이다 해서 타다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서 아무도 타다를 보도하지 않을 때 우리 뉴스 브리핑에서 달았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초 아니었습니까? 최초죠. 그리고 이제 이재용이가 이제 큰 소리를 막 치고 온 사방에 이제 대통령까지 지금 뭐 고위 관료를 거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고 할 때 이 이재용의 배경에 문재인이 있다. 그리고 또 이재용이 밑에 와 있던 정치적 뭐 낭인 같은 젊은 친구가 청와대 청년 비서관 간다길래 이거는 뭐 확실히 끈이 있구나. 근데 이번에 이제 북유럽을 문재인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8박 9일인가 가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재용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이 타다 택시 회사 사장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타다는 불법입니다. 이게 아무리 합법을 가정하고 합법 비슷하다고 합법이 비슷할 뿐이지 합법이 아닌 불법입니다. 또 고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택시에. 했는데 아직도 사법적인 판단이 안 내려지고 있고 문제가 뭐냐면 또 이제 좀 국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타다가 어떤 이제 관광객들 있죠. 짐도 많고 뭐 인원수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 어떤 이제 운송법을 예외 조항을 뒀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렌트할 때 이제 11인승이나 15인승 같은 경우에 큰 차지 않습니까? 공고차가. 그런데 승용차만 몰던 사람은 그거 몰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배려해서 그 이제 승합차를 렌트할 때 기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을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지금 편법으로 그리고 그 법에 보면 그렇게 한번 이제 렌트하고 나서 차고지로 와야 됩니다. 왔다가 다시 또 렌트를 해줄 수 있고 하는데 지금 계속 택시처럼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불법이고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을 대통령 해외 순방에 데려간다? 이게 뭐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우리 이 대표하고 저하고가 둘이서 너는 그냥 집집마다 차들을 끌고 모아가 갔다라는 택시라고 갔다 택시라고 이름을 붙이가 그게 지금 오늘 기사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서울 시내 한 1,000대 풀어놓으면 페인트 칠해서 갔다 택시라고 그러면 우리를 잡아가겠어요 안 잡아가겠어요?
지금 이제 타다를 보호하려면 못 저희는 잡아가겠죠. 뭐. 요 워낙 이제 편가르기를 잘하는 이제 정부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만약에 서울 시내에 저렇게 카니발을 1000대 풀어놓고 택시라고 이름을 사실상 부르도록 만들어서 택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예. 택시가 아닌데 그렇죠. 아마 뭐 택시 조합이나 이런 데서 신고하면 예. 곧바로 잡혀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잡혀가죠. 이정우 안 잡혀가죠?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순방하는데 데려오고 갈 정도로 그렇게 총애하는 사람을 누가 이제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마치 총회하면 저렇게 불법 영업을 해도 됩니까? 재벌이면 재벌답게 재벌다운 사업을 하지. 그렇죠. 이거 어디 택시에다가 끼어들어가 숟가락 얹으면서 택시를 살사하는 것도 아니고 면허를. 그래 제가 어제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이 방송 나오기 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제 그 소장님 혁신이라는 단어에 분노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이제 진짜 이게 무슨 말장난부터 이게 사기다라는 생각까지 예. 드는 게 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혁신이라는 건 그 이제 그 타다 택시가 어떤 공유 앱을 가지고 근데 예. 그게 또 공유 경제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뭘 공유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 이게 지금 기존의 택시를 그 카카오 택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카카오 그 택시 같은 거 이제 타봤는데요. 카카오 앱에서 택시 불러가지고 호출해가지고 택시 이용하는 그 서비스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콜택시 옛날부터 그렇죠. 있었고 전화 뭐 해가 요즘도 있어 아직 콜택시가. 근데 그 어떤 부분이 혁신이라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혁신이라는 건지 차라리 카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승용차를 이용하는 거니까 말은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타다가 뭐가 공유 경제라는 겁니까? 지금? 자 공유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뭐 예? 소유가 아닌 소유의 반대말이 공유거든요. 예. 그냥 주인이 없는 차들을 가지고 길거리에 영업을 하면 불법 영업을 하면 그게 그렇죠. 공유인 거예요. 그래서 모빌리티라 하면 운송이라 하면 뭐고 모빌리티라 하면 괜찮고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자가용 영업이라 하면 좀 그렇고 나라시 택시라 하잖아 원래. 그렇죠. 예. 나라시 택시. 이게 나라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우버 성공했다고 다 그러는데 우버도 지금 욕 바가지로 처먹고 회사 주식이 똥값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걸 혁신이라고 하는 혁신이면 혁신다운 뭔가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서울 개인택시 조합이 개인택시 5,000대를 선발해서 예. 별도의 플랫폼 사업을 해서 이 타다의 5배에 달하는 플랫폼 택시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유사 택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 타다가 하는 예. 성차 거부 골라 태우기가 불가능하고 예. 공공 기능이 강화된 예. 공공 앱 콜 택시를 이렇게 5,000대를 하겠다고 그렇게 예. 발표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타다 단속 안 하면 우리도 타다하고 똑같은 거 하겠다. 그렇죠.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허가 안 받고. 예. 그런 거 이야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보고 타다 택시 수사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택시 개인조합 이사장, 그 다음에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이 타다 이 소카 이재용 대표와 그 타다 택시 사장인 바지 사장인 VCNC 박재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어요. 예. 자, 검찰에 촉구한다. 타다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국토부가 더 잘 알고 있다. 검경이 판단할 게 아니라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재용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타다 설립자는 타다 반대를 외치며 돌아가신 개인 택시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분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자는 이재용이다. 맞습니다. 타다 설립자 이재용은 전국 택시 기사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가족을 능멸했다. 근데 저는 이재용이 오히려 그 고인이 되신 택시 기사분의 죽음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재용이 이제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해가지고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타다라는 게 있었어 이렇게 타다가 홍보가 됐어요 오히려. 그럼 누가 이용한 겁니까 지금 이게? 진짜. 그런데 예. 왜 문재인은 이재용한테만 관대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용이 좀 이제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이재용이 약간 수세에 몰리는 듯한 어떤 형국이었거든요. 다른 뭐 그 인사들도 뭐 논쟁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 뭐 벤처업계 자체에서도 비난하는 사람도 그렇죠. 나오고 있죠. 그래 나오고 여론도 처음이랑 다르게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분신도 하시고 또 타다 같은 경우에 뭐 극소수가 지금 이제 일단은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여론도 조금씩 안 좋고 하니까 수세에 좀 몰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가이드라인 자 또 이제 온갖 그 이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여러 권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호해라 이재용. 이재용은 내 사람이다. 예. 시그널 내지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용은 살려야 된다. 그런 이제 어떤 시그널로서 이제 순방을 하는데 데려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재용은 또 이제 보호받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북유럽 특히 핀란드가 무슨 혁신 사업에 예. 뭐 IT 혁신 등의 온상이다. 예.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국의 혁신 사업가를 핀란드 데리고 가서 뭐요? 핀란드의 혁신은 이렇게 대단한데 한국의 혁신은 이렇게 찌질하게 택시 밥그릇 뺏어 먹는다. 뭐 그거 이야기를 보여주러 데리고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재용을 데리고 가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진짜 그 이 부분 실체를 아는 이제 외국 관계자들이 봤을 때 타다 같은 경우 진짜 헛웃음을 칠 겁니다. 이게 무슨 혁신이냐고. 대한민국의 혁신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나 살다 예. 저기 포탈 사업 하다가 예. 그 다음에 그거 팔아 제끼고 망할 것 같으니까 예. 왜 다음은 혁신을 못해서 카카오한테 뺏겼어요? 네이버한테요. 카카오한테 뺏겼죠. 아 참 카카오한테 뺏겨 넘어갔죠. 참. 그거는 지지분 3%만 남겨놓고 다 팔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는 나왔으면 또 다른 혁신을 하지. 어떻게 하다 머리 굴린 게 택시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택시 그 렌트카고.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우리 택시 기사님들 무슨 뭐 호주머니 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원래 빌 게이츠가 예. 미국에서 예. 플랫폼 택시 사업을 하겠다고 놓으면 지분 팔아버리고 미국의 택시 기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빌 게이츠를 그냥 패죽일 안 하겠습니까? 매장시키겠죠. 미국은 총이 많으니까 총을 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 빌 게이츠하고는 뭐 태급시 부족하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1세대 벤처 재벌이라고 설치고 다닌 사람이 어떻게 할 게 없어서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차라리 어디 저기 뭐 클럽을 하든지 예. 황금 포장마차를 하든지 포차를 하든지 하지. 맞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말은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도 혁신해야 되고 뭐 모든 우리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청년들이나 어떤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상 사기 같은 불법적인 이런 사업을 혁신이라고 포장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홍보를 한다? 아주 나쁜 일입니다, 이게. 진짜 혁신적인 사업을 홍보를 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걸 본을 받아가지고 꿈을 키우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희망을 가지고 진짜 일할 수 있게 그런 진짜 혁신적인 사업을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반사기 비슷한 이런 불법적인 일을 혁신이라고 청년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자, 이 타다가 카니발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름 경유차일 거 아니에요. 휘발유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경유차가 지금 이 디젤이 예. 환경 오염의 원흉이잖아요. 원흉이죠. 그래서 천대나 경유차를 미세먼지 갖고 난리를 치면서 서울 시내에 이 환경 오염의 이 원인인 경유차를 풀면서 4차 산업이니 혁신이니 모빌리티니 이러는 거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웃기죠. 예. 웃기고 그리고 또 괘씸한 게 괘씸하다기보다는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게 정말 하고 싶으면 그 1억 쓰고 면허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하십시오. 그것도 이제 법 개정은 필요하겠지만 그 뭐 무슨 땅 짓고 혐식기식으로 왜 지금 벤 택시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습니다. 다 벤 택시도 있고 내가 모범- 타다 택시하고 똑같은 택시도 있고 모범 승차 택시도 거부 안 하는 그렇죠. 모범 택시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타다를 이렇게 불법적인 걸 고집한다는 건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거. 자, 결국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예? 예. 이 불법 봉고 나라시 예. 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빌리티 하면 거창해 보이고 무슨 플랫폼 혁신 플랫폼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좀 우리가 상투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대규모 불법 봉고 나라시. 응? 그러니까 나라시 자가용 영어.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아니 택시 기사는 시험이라도 보지. 그렇죠. 타다 기사는 시험 봅니까? 국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안 보죠. 택시 기사는 아마 전과자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만약에 타다 택시를 탔는데 전과자가 있어서 그렇죠. 어서간 산으로 그냥 끌고 가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는 하면 어떡해?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공제조합 시스템이 워낙 잘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무리 큰 사고도 이제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 택시라도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사고 뭐 몇 명이 죽고 이런 사고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험 처리가 저는 다 이거는 제가 팩트는 아니고 제가 이제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나는 경찰이나 검찰한테 묻고 싶은 게 타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예. 우리가 택시가 사고를 냈을 때 거기 공제조합에 막 바로 출동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예. 뭐 이런 처리 방법이 있을 다 거 아니에요? 해주죠. 싹다 해주죠. 그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예.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택시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불법 영업을 하는 나라시 택시가 사고 나면 원래 어떻게 됩니까? 불법 택시. 옛날에- 불법이면 보험 처리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아는 분이 굉장히 참 아이디어도 많고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어디 저기 지옥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만나서 보니까 턱배가 다 내려앉고 이빨도 빠지고 사람이 막 흉측하게 됐더라고요. 어떻게 이래 됐냐니까 예. 여의도에서 그 술 먹고 예. 나라시 잡아가 예. 집에 가다가 어느 날 어석한 대로 그냥 술 먹고 자고 있는데 데드만은 주워 펴고 지갑하고 다 뺏어갔다면 시기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택시 강도 많았죠 옛날에. 택시를 택시로 하는 이유는 그리고 카풀이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적어도 택시에서는 기사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요즘은요. 예. 옛날에는 있었지만 예. 그러면 지금 이 타다나 지금 이런 이 유사 택시들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검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검증이 안 되죠. 검증이 안 되고 진짜 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서민의 발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몇십 년 전부터 다 체계적으로 지금 어떤 이제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험부터 해서 기사들 교육이 저도 이제 택시 기사 출신이지만 그 어쨌든 형식적이나 어쨌든 뭐 LPG 교육도 받고 뭐 교육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교육 받는 게 있는데 타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사가 신분 보장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택시 기사는 운전 전문직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도 운전이. 그런데 이제 타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제 타다의 아류 네. 비슷한 타다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계속 많아요? 계속 생기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큐브카라는 것도 있고 뭐 파파 차차벤 뭐 벅시 뭐 타다 뭐 이래가지고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아 그렇겠지. 왜냐면 타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불법이 하나 생겼는데 합법화 그렇죠. 묵시적으로 인정이 되면 예. 다른 사람들도 유사 불법이 우리도 저거는 안 잡아가면서 우리만 잡아가냐 이런 입장에서 만들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재인은 왜 이재용을 저래 밀어줄까? 이재용은 또 미워하면서 예. 이재용은 왜 저리 사랑할까요? 북한 갈 때 데리고 가. 그렇죠. 그리고 북유럽에 데리고 가. 그 밑에서 본부장 한다는 놈은 청년 비서관으로 데려가. 예.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유착 아니에요, 유착? 유착이죠. 유착이고. 이종희가 문재인한테 뭐 뭘 좀 했나? 근데 그 이재용 밑에 있던 사람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공동체 같은 뭔가 이제 자기들이 뭔가 불법적인 걸 공유하고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싶고 이것도 이제 만약에 어떤 혐의가 뭔가라도 잡히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윤지호가 등장했을 때 다들 윤지호가 뭐
그때 뭐 공익 제보자님 뭐니 뭐 하면서 설쳤잖아요. 영웅시 했었죠. 그래서 뭐 헛소리 하지들 말하고 그냥 기자들도 공기 잡고 그렇죠. 다들 그 윤지호를 두려워할 때 내가 윤지호가 좀 저기 기획인 것 같아. 그렇죠. 어? 그때 저 하니까 문파 쪽에서 저게 어떤 형태로든 코디네이터가 기획을 하는 것 같다니까 윤지호가 뭐 그냥 안 둔다 선처는 없다고 공갈 쳤잖아요. 내가 저 여자를 지금 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하면 걸리죠. 저 여자는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협박죄도 네, 협박죄지. 그래서 그 기자한테 대고 그래 협박을 했으니까 그래서 신문에도 실렸잖아요. 그렇죠. 국민일보에.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저 유치해서 참고 있는데 그때도 이게 뒤에 뭐가 있던데 이제 기획국이 거의 보편화돼서 설이. 자 이재용이하고 문재인은 무슨 관계냐? 이것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보편화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왜 이재용이한테만 저런 특혜를 주느냐? 응? 그렇죠. 왜 이재용을 굳이 혁신인처럼 억지로 포장하냐? 근데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하는 혁신이라는 게 인터넷 은행 허용해주고 원격 의료하고 그 다음에 무슨 타다 택시 같은 거 허용해주고 입국장에 면세점 해주고 이런 게 혁신이요? 여기서 혁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전부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왜 이 사람은 이런 걸 혁신이라고 하고 왜냐하면요. 해줄까? 이제 태양광도 제가 이제 좀 그 조사를 하다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좀 안 될 것 같아. 태양광도 거기 허인회라는 아, 그거 뭐 유명하게 알려진 거야. 녹색 드림 협동조합이 예, 있었는데 근데 잘 보면 알지. 이제 자기 패거리들 다 이렇게 뭐 이권을 주고 특혜를 주고 하려면 그냥 주면 이게 또 특혜다 온갖 혜택을 주고 있다 뭔가 이권 개입이다 비난받는데 혁신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이재용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혁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관심 잘 모르는 국민들은 좋은 사업하는 사람이 기존의 택시들은 다 흘러간 물이고 그렇죠. 없어져야 될 도태돼야 될 집단이고 예. 이재용이는 이 택시 사업을 성차 거부도 안 하고 쾌적하고 그렇죠. 예? 예, 부르면 포장해가지고. 오고 서비스 뛰어나고 본질은 특혜인데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겁니다. 혁신이다 뭐다 하면서 대놓고 지금 대놓고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예전 전 정권 이런 데는 막 언론들이 막 물어뜯고 하면 뭐 특혜 아니냐 측근들 뭐 어떻게 뭐 봐주는 거 아니냐 막 물어뜯고 하면 그게 큰 죄가 되느냐 막 했는데 지금은 혁신이라고 포장을 해버리니까 버젓이 그냥 대통령 순방에도 데려가고 뭐 이런 거. 근데 나 하나 좀 괘씸한 거는 예. 기존의 택시들을 너무 매도해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나는 밤에 12시 넘어서 무슨 술 먹고 달린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요 바로 사무실 밖에 나가면 택시 타면 2, 3분 안에 택시 잡힙니다. 잡히죠. 예, 바로바로 잡. 하루 종일 그래요. 예. 그런데 무슨 성차 거부가 있고 예. 그거는 뭐 밤에 12시에 술을 예, 먹고 잠깐. 꼭 다니는 사람만 그 순간에 잠깐 택시가 모자랄 수 있는 거죠. 예. 그 외에 나머지 시간에는 예. 뭐 출퇴근 시간에도 택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택시 잡는데 이렇게 지장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 그다음에 요즘 어디 가자 하면 거기는 안 간다 합니까? 아니죠. 다 가죠. 요즘 다 가요. 예, 안 간다고 했다가는 뭐. 그런 것도 지금 뭐 대부분 다 하고 예, 예. 그다음에 뭐 특별히 불친절한 택시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뭐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뭔 기존의 택시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맞습니다. 타다가 혁신한 것처럼 그렇게 예. 이야기하는지 그것도 괘씸해요. 그렇죠. 왜 기존 택시를 깔아뭉개야 지가 삽니까? 예. 그리고 뭐 담배 냄새 난다 그런데 예전에는 손님도 안에서 같이 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금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나름 택시도 쾌적합니다. 뭐 전 타다를 안 타봐가지고 얼마나 쾌적한지를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뭐 예. 그런 부분은 아주 기족이 택시 타면 냄새 나고 불쾌하겠죠. 서민들은 뭐 지하철이고 어디고 친근합니다. 오히려. 버스니 다 친근한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용이가 예. 지금 문재인이 저렇게 이재용이가 지금 온 사방에 싸움을 하니까 예. 핀란드를 데리고 가서 이재용이가 내 측근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신이 많다. 예. 그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특정 기업하고 저렇게 유착해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정말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 혁신도 혁신도 아닌 사업을 지금 해외에 가져간다는 게 이게 국가 망신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세월 지나면요. 왜 이렇게 가깝고 특혜를 주고 감싸고 돌았는지 예, 저게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나올 거라고 봐요. 예, 자, 그래서 이재용이가 얼마나 뒷백이 좋았으면 나 이 사람 보고 손혜원이 생각이 나더라고.
손혜원 참 수사 왜 안 받죠 그 사람은? 뭐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손혜원 이꼴 문재인인데 그럼 받겠어요. 시위 한번 해야 되겠네요, 가가지고. 우리 그날 이야기 좀 해야지. 왜 저도 고발했었거든요, 손혜원. 저는 고발하는 게 그게 이제 아직 그 결정을 제가 우편이 왔는데 제가 집에 없으니까 그게 다시 이제 반송이 되고 못 봤는데 아무튼 그 손혜원 고발이 몇 건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그 수사 소환해가지고 포토라인을 세우고 수사를 해야지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손혜원? 다 우리 편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손혜원도 좀 있으면 어디 데리고 갈 거예요, 외국 갈 때. 데려간다고요? 이게 참 이게 진짜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게? 아니 뭐 우리 같이 좀 빼딱한 사람들이나 비판하지 뭐 정권이 봤을 때는 비판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뭐 그건 그렇고 요즘에 어디 밤에 저기 또 가끔 대리운전 나갔어요? 예, 나가고 있는데 뭐 좀 요즘은 어때요? 특별한 거는 뭐 없고요. 요즘에 또 약간 손님이 좀 약간 좀 그 뭐냐 기사가 많아져서 그런지 손님이 조금 좀 더 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한데 이제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래도 그 저희 집회할 때 제가 뭐 그런 얘기 제가 이제 대리운전을 이제 대표까지는 아니고 기사로 경험자로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참 이게 낮에도 저도 이제 투잡으로 하고 있지만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 일한다는 게 이게 제가 이제 지금 한 3, 4, 5, 6월 있는 4개월째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힘들지.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은 못 나가고 있고 한데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 아버지들 진짜 낮에 막 회사에서 시달리고 저녁에 가가지고 한 시간이라도 눕고 싶은데 그거 참고 회사 마치자마자 또 바깥에 사 먹으면 돈 들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이제 밥 먹고 잠시 쉬지도 못하고 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대리운전의 피크 시간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퇴근하셔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헐레벌떡 식사하시고 또 바로 나오셔가지고 한 푼이나 더 벌써 나오셔가지고 새벽 뭐 1시, 2시, 3시까지 하시고 또 한 4-5시간 또 주무시고 또 나가고 이게 참 진짜 좀 마음으로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하는 분은 철인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정신적으로 버티는 거죠. 그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겠노?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애가 한 2명 있고 중고등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2명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애들 일단 사교육비 들어가죠. 또 애들 또 뭐 용돈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뭐 경조사다, 또 뭐 집안에 뭐 행사다, 뭐 하고 또 애들 뭐 한 번씩 뭐 외식도 시켜줘야 되고 또 무슨 온갖 뭐 보험료다 유지비다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회사에 다니는 걸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와서 이제 투잡까지 이제 하시는.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투잡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고 참 진짜 이게 뭐 어떤 뾰족한 수는 없겠죠.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비판도 하고 뭐 하지만 없지만 뭐 또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정답으로 보는 게 정치가 잘해야 됩니다. 정치가 어쨌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정치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치가 이제 자기들의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힘든 사람들의 어떤 삶을 개선시키는데 과연 관심이 있나 뭐 그런 생각에 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고 주 52시간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줄어든 만큼 100만 원, 150만 원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실제로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그걸 메꿀러 이제 그렇죠. 대리운전까지 나서는데요. 자, 그래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 52시간이 뭐니보다 차라리 한 직장에서 저녁에 늦게까지 일 좀 하고 그리고 집에 밤에는 들어가서 푹 자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 두 개 다 잘 안 될 것 같아 걱정인 세상입니다. 자, 서울시에서 택시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못 들어봤죠. 나도 몰랐어요. 아니 앱이 많은데 또 무슨 앱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이번 달부터 S택시라는 거를 이렇게 앱을 깔았답니다. 근데 기사들도 이게 뭔지 몰라서 물어보고요. 고객 위치도 표시한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화해서 찾아가나요? 그래서 기자가 이 마포 공덕역에서 서울시 택시앱 S앱을 틀었대요. 예. 시가 한 달 준비 기간을 거쳐 예. 이제 지난 1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는데요. 예. 택시 강제 배차 앱이라고 합니다. 아, 승객이 택시를 지정 호출할 수 있고 예. 목적지는 표시되지 않고 예. 그래서 이날 기자가 3.5km 떨어진 공덕역에서 서울시청까지 예. 이제 호출을 했다는 거예요. 아, 자, 첫 호출에 기사 사정으로 요청에 응답할 수 없다는 안내가 떴고 이후 5번을 시도를 했는데 동일한 안내가 나왔고 6번째에 배차가 됐는데 그러나 기다리던 택시는 눈앞에서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배차가 됐는데 서지를 안 않고 쓰고요. 앱에 안내된 기사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카카오 택시 호출을 받고 이동하는 중이다. 이러면서 취소해 주면 안 되겠느냐. 7번째 택시도 카카오 콜을 받았다고 가버렸고 8번째에 탑승을 성공했대요. 근데 기사는 호출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성차 거부라고 뜨길래 일단은 받았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서비스냐 이래 묻더래요. 그러더만 기자가 설명해 주자 앞으로 콜을 아예 앱을 끊어야 되겠다. 콜 수신을 끊어야 되겠다. 자, 서울시가 성차 거부를 이렇게 없애겠다고 내놓은 S택시가 홍보 부족과 불안정한 서비스와 그 다음에 기사들이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10억을 투입해가지고 서울시가 택시앱 지보로를 작년에 보였는데 참여가 저조해서 1년 만에 폐지하고 또 지보로에 추가로 또 돈을 더 투입해서 S택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짓을 해요? 박은수는 이거하고 또 카드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제로페이. 제로페이 S택시 왜 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선 준비용일 같은데요. 예. 그 전형적인 그 박원순이나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인사들 보면 자기 손으로 사업도 한번 해본 적 없고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형적인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정책들이죠.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택시 기사들이 협조를 할 수가 없는 앱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택시를 부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홍대에서 뭐 광화문 가는 그 카카오 택시를 부르잖아요. 부르면 택시 기사가 한 뭐 5분, 10분 거리에 있는 데서 확 달려오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본적인 거리 3,800원짜리 거리란 말이죠. 그러면 저 10분 거리에 있는 택시 기사가 10분이나 몰아가지고 그 가는 거리는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10분이나 달려와가지고 그 앱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이게 이제 잘못되고 안 되면 두 번째 문제다 치고 그렇게 하질 않.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적지가 뜨는 예. 카카오 그렇죠. 이 앱을 그렇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죠. 목적지도 모르고 그렇죠. 무조건 받았다가 받으면 가야 되는 그렇죠. 아니 그걸 왜 그러니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분이나 달려갔는데요. 목적지를 나올 수 없잖아요. 10분이나 달려갔는데 이제 기본 요금 그리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 저는 딴 건 아니고 이제 수입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런 걸 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탁상머리 정책이고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을 이제 대선적 뭐라도 한번 이제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경우 뭐라도 터지면 뭐 그 이명박 대통령 무슨 천개천 그런 식으로 뭔가 한번 크게 한탕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되죠. 책상머리 정책에서 나오는 건 안 됩니다. 고객 위치가 안 잡혀서 다른 내비를 켜서 그걸로 고객 위치 상점 이름을 물어서 그걸 이렇게 입력시켜서 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앱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하든지 이런 짓거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택시를 안 해본 놈이 이걸 앱을 그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되게 이론적으로는 되겠지 싶어서 앱을 기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할 때 택시를 몰아본 사람을 그렇죠. 몇 사람이라도 참여시키고 택시 회사도 참여시켜서 만들었으면 했을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억 이거 누구 돈입니까 이게? 아니 우리 세금 아닙니까? 저는 이런 예산 낭비하면 좀 뭔가 좀 사법체라는
뭐 좀 과격한 법안이지만 아우 진짜 이게 우리 국민 세금이 이렇게 이게 이제 헛되이 쓰이고 있는 거죠. 박원순이 예산 낭비한 거는 뭐 한두 개입니까? 움직이다 하면 예산 낭비하잖아요. 맞습니다. 성공하는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박원순 그러면 뭐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무슨 벼농사도 짓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면 사고 치니까 정부 예산 낭비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답이고. 솔직히 말하면 내려오는 제대로 것 같습니다. 될 사람이 대선에 나가면 대선 공약으로 예.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집행했다가 돈을 날리면 예. 그 돈의 뭐 절반이든 30%를 개인 배상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직자가 뭐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고 덜치고 국가 예산 아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오죽하면 진짜 난 그렇게 봅니다. 예. 공직자가 뭐 해서 잘할 지자체장이 잘해서 뭐 하기는 맞습니다. 할 거는 없고 아예 못하게 만들면 맞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았다가 월급이나 받아먹고 기어 나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나 세금 낭비에 왜 분노하냐면 다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 그럼 저도 이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진짜 오죽하면 혈세라고 하겠습니까? 피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세금에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국가에 내는 돈들입니다. 이걸 무슨 자기 쌈짓돈 마냥 흥청망청 쓰는 거 이거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것들과 진짜 좀 토해놨으면 좋겠어요. 박원순 시장이. 이거 우리 피 같은 국민 세금 그냥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없어지면. 그렇죠. 자, 의의가 좀 상실되는 이야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부 하다 보니까 오늘 탈 거 이야기만 했어요. 네. 일부에서는 지금 타다 택시나 박원순 시장의 S앱 같은 우리 사회에 지금 택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